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30 오늘 화요일 4월의 봄 21번째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최악의 정권과 맞서 싸우는 우리 멋있는 여전사들 반갑습니다. 야, 또 이렇게 뵈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좀 너무 멀리 보는 것 같고 맨날 보고 싶고. 근데 저는 유튜브랑 짤에서 하도 노영희 변호사를 많이 봐가지고 설마요? 많이 봤어요. 자, 일단 최민희 의원님 민주당 남양주갑 당선자님.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중성동갑 당선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현희 당선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산을 당선자. 되게 재밌는 얘기를 직전에 들어가지고 웃음이 나왔어요. 일단 인사를 먼저 하십시오. 최존 노김의 김현입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한테 저도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네 명이. 자, 노영희, 최민희, 전현희, 김현. 아니야. 그랬는데, 아니 나도 비슷해. 그러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맞춰보세요. 갑자기 우리 새늘의 푸나님이 들어오시더니 우리한테 퀴즈를 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승만, 그 다음에 윤보선, 그 다음에 박정희, 그 다음에 누구 이렇게 저희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규하 대통령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땡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를 부르면서 하나씩 최민희, 전현희, 노영희, 김영사, 김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성이 어떻게 그냥 넘어갑시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일 괴로우셔. 대한민국 대통령의 성씨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본 건데요. 어떻게 우리 네 명이 딱 모여 앉아 있는데. 자, 보세요. 이승만, 그 다음에 윤보선, 맞죠? 윤보선. 네. 그 다음에 박정희, 이윤박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온 사람들이 전, 노, 김. 이 순서대로 대통령의 성씨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영이 나와서 졌다. 후보가. 전이 나와야 되는데. 후보가, 전이 아니어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설명해놓고 그래서 지금 전현희 의원이 괴로워하는 중입니다. 전현희 의원은 자기가 전두환의 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얘기 들으면서 야 나는 노무현에 노니까 좋다 그랬더니 아니야 넌 노태우에 놀아. 아니 그래도 최규하나 전두환보다 노태우가 낫죠. 김영삼 최고야. 김영론을 빙고 하나에 척결하고 금융실명제 도입하고. 네. 그러네 김영삼. 김영삼. 하나의 척결이 제일 또 저는 그럼요. 인상이 되네요. 검찰 독재 정권을 척결하겠습니다 제가. 아 좋습니다. 네, 김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 4명이 대통령의 성씨를 가지고 앉아가지고 근데 전현희 의원님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싫죠. 이게 뭐예요? 아니 저도 싫어요 최규하. 그래도 최규하랑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 저도. 그건 뭐 인정. 노태우 씨도 비슷해요. 앞으로 좀 마음에 안 들면 전두환 놀려. 전두환 최전 노김으로. 전두환 이래버려. 그렇지. 아니요. 최전 최전 변호사님. 노태우 대통령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북방 정책이 실효시고 네. 지금 남북 기본 합의서 등등 다 노태우 정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남북 유엔 동시가입 그다음에 소위 공산권과의 수교도 다 노태우 대통령 때 된 거라 어떻게 보면 노태우 대통령은 되게 저평가받은 대통령이에요. 맞아요. 네. 네. 저는 사실 노태우 대통령이 어떤 점에서 가장 인상 깊었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나오는데 아니 여러분 그게 웃을 일 아니에요. 우리가 다들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생각 안 하고 데모하러 다 운동하러 갔었어요. 우리가 전부 다. 근데 그때 운동하게 된 그 근본적 원인이 이제 앞에 계신 그분 때문이었는데 이분이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면서 6.29 선언도 하고 그래도 상당히 민주적으로 그때 당시 간접 선거였었잖아요. 원래 그 대통령 선거가. 그거를 직접 선거로 바꾸고. 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노구 씨를 칭찬해도 너무 과하다. 나는 되게 속이고 서울의 봄을 상기하세요. 되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서울의 봄. 왜 그때는 서울의 봄을 붙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취직도 잘 되고 그때 당시에는 졸업하면은 막 갈 데도 많았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아우
노태우 아무리 노시라고 이거 너무하십니다. 근데 87년 어쨌든 저는 노무현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맞아요. 네, 네. 아,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갑시다. 전현희가 있잖아요. 넘어갑시다. 충격이 아유, 큰가 참. 봐요. 충격입니다, 정말. 그러면은 자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성씨가 남아 있어요? 이 씨가 남아 있네. 이재명. 갑자기 저 지금 갑자기 그래요. 이 씨가 오늘 나와있다고 박현택 씨 안 들어오나?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분은 이제 끝났어. 내가 지난번에 30만 원 얘기한 순간부터 안 나와. 자 어쨌든 네 여러분들 우리가 또 웃으면서 너무 산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자 등원 준비 여러분 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근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우리 방송의 제목이 4월의 봄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4월의 봄이라고 하는 제목이 원래 아니었었는데 이 제목으로 바꿨잖아요. 네. 왜 그렇게 됐죠? 그때 당시에? 서울의 봄. 서울의 봄 하면서 4월의 봄 하자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4월에 그 총선이 총선도 있으니까 있고, 네. 이 총선 때는 그 당시에 좀 암울한 상황이 좀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4월의 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푸나님이 지으신 거였었는데 이 제목의 의미를 생각해 보래요. 자 지금 4월의 봄 잘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4월의 마지막 봄인데 날인데. 일단 4월의 봄이 온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어쨌든 그때 지역구에 출마한 3명이 다 4월의 봄처럼 성공한 서울의 봄을 만들자 이런 거였는데 네 맞습니다. 물론 아쉽죠. 200석이 꿀떡 넘었어야 됐는데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4월의 봄을 맞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워딩이 굉장히 잘된 카피였다.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죠? 저는 제가 안산의 봄, 4월의 봄을 안산의 봄. 썼어요. 네. 그리고 메인 실제로 카피.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 돌파할 때 명함 이제 나눠주면 20대, 30대 친구들이 명함을 정말 그땐 잘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서울의 봄 한참 막 1000만 되고 이럴 때는 네.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있어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정말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2,000명 받았다고 좋아했잖아요. 아, 2,000장 하루에 네, 2,000장. 하루에 2,000장. 종로에서 이렇게. 2,000장 뿌리고. 그래, 그게 쓸데없는 거 같지만 아니 빌죠. 아니 쓸데없지 그래서 않아요. 성동에서 아. 중성동구에서 종로에서 명함 받았다고 인사한 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네. 사실은 길에 돈을 뿌렸습니다. 네. 이때 사실. 4월의 봄이 언제 오나 하면서 겨울 가고 봄이 오니까 봄은 왔는데 계절은 어김없이 왔는데 영수회담 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동토인 것 같다. 그래요. 네. 자, 영수회담 얘기 좀 이따가 이제 네.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고, 자 등원 준비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경기 남양주갑 당선자이신데, 오늘 여기 푸나님 이 새날 방송국 오실 때 차를 안 가져오셨더라고요. 그 전에는 다 차를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정이 네. 좀 있어서 그건 비밀이고요. 아 비밀. 자 그러면 등원을 위해서 차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일단 사무실도 차는 준비하고. 저는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차가 박살이 나고 뭐 그러면서 이번에는 가족들이 안전한 차를 해라. 그래서 조금 큰 차로 계약을 했고요. 아. 원래 저는 제 트레이드 마크가 메트로, 모닝이잖아요. 모닝. 근데 이번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저보다는 가족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깜짝 놀랐겠습니다. 예, 그래서 차를 조금 준비는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방심이 회의록을 보다가 야 진짜 방심이가 이 회의록상으로 봐도 이렇게 정말 거의 코미디 수준인데 너무 진지한 야당 추천 여성위원 둘은 정말 완벽한 논리로 싸우고 있고 상대방들은 방어를 하는데 가끔 삑사리도 나고 이래요. 그래서 보러 갔죠. 근데 진짜 저는 그 순간 정말 코미디 장면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그래갖고 기자들이랑 방청하다 다 웃은 거예요. 와하하. 얘기 좀 해주세요, 먼저. 근데 그 얘기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뭐 좀 너무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말을 못 알아듣는 위원이 계시더라고요. 방심위 위원 중에서.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꾸로 알아듣고 반박을 했는데 또 애초에 얘기했던 김모 유진 위원이 다시 또 제 말뜻을 거꾸로 알아들었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웃는 광경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날 안건을 올리는데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규칙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날. 근데 과거에 류일임 위원장이 그 방심위를 파행 운영했다고 비판받는 거를 규칙으로 다 보완해주는 그런 규칙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심지어
어떤 개정안이 올라왔냐면 위원 간의 발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 간의 발언 시간을 위원장이 할 수 있다. 이런 규칙 개정안이 올라온 거예요. 누가 말을 혼자 다 했나 보죠. 누구처럼? 뭐 5분 발언, 3분 발언 이런 식으로. 5분 발언, 3분 발언 식으로. 그런데 그거는 그 말을 계속하는 그분과는 좀 다른 게 이거는 얼마나 꼼꼼하게 안건을 연구해 오냐에 따라 발언 길이가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어떤 분은 한마디도 안 하다가 코미디 딱 하고 들어가셨거든요. 또 야당 숫자가 적으니까 야당 그렇죠. 추천위원들은 발언을 길게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이렇게 그렇죠. 입틀막하는 효과가 그렇게 있겠네요. 하려고 이렇게 규칙을 네, 개정한 그래서 거예요. 그 야당 위원 한 명 이건 입틀막 개정이다. 그렇게 입틀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됐겠네요. 아니 이제 입법 예고 기간 규칙 개정 예고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못이 있었다 태초에 그럼 그 잘못을 시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잘못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아니, 규칙 개정안을 하는 식으로 하더라. 민간의 독립기구잖아요. 네. 독립기구잖아요. 그럼 독립기구도 다 그런 식으로 지금처럼 규칙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다른 데도 그러니까 발언 거의 코미디 어.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 방심위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많으니까 다들 상대적으로 또 관심이 없어져. 아 의뢰 저래. 의뢰 맨날 저랬어. 맞아요.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정말 이거는 상상 초월 그 표현을 못 하겠어요. 다 가서 보시면 가방에 좋을 가서 것 하실 같아요. 일들이 진짜 많으시네. 예, 그거와 그다음에 네. 저희 여러 가지 방송 장악 관련하여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머리가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민희 의원님 당선자는 국민소통위원장으로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유임이 되고요. 유임됐습니다. 근데 예. 참 언론에 제가 얘기하는데 왜 제가 새로 임명된 것처럼 자꾸 쓰시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중재 신청을 안 하겠습니다. 별 중요한 사안이 아닌데 유임됐어요. 4명이 유임됐는데 네. 비서실장 유임됐고요. 네. 그다음에 박성준 대변인이 선임 대변인, 수석 수석 대변인 됐고요. 그다음에 한민수 대변인이 유임됐어요. 그리고 제가 유임됐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만 정확하게 제가 확인한 바로서 근데 MBC 정확하게 썼습니다. 유임됐다고. 어쨌든 이 유임이냐 뭐 처음 임명이냐 이런 건 또 좀 정확하게 저도 유임인데. 예. 언론특보 유임입니다. 네, 알려주시면 좋겠다. 언론에서 알려주면 좋겠다. 왜 근데 왜요? 그게 왜? 저도 유임입니다. 당 대표 테러 대책위원장 아 유임이죠. 네. 그 테러 대책 뭐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활동하고 활동하고 있죠. 있고 네. 조만간 이제 그 선거 때 사실상 중단했었는데 이제 다시 재활동 시작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하고 회의도 열리고요. 그거를요 제 활동이라고 안 하고 재개합니다. 네. 네. 활동 재개. 활동 재개. 최전녹임님. 야, 네. 전현희 당선자는 삼선 당선자이신데. 저 법사위원장 아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전두환 얘기를 계속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또 했어요. 최전녹임님. 그만 놀리시고. 네. 그만. 자, 전현희 당선자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법사위원장 좋아요? 일단은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자리는 아니니까 굉장히 책임이 막중하고 또 지금 시기에 사실상 그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당에서 가장 적합한 분을 임명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한테 그런 책임이 주어지면 피하지 않고 정말 이 시기에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할 지금 각오가 되어 있다. 법사위원장 김도우 의원인가요? 네. 법사위를 안 열고 있죠. 지금 이 태도가 기시감이 있어요. 저에게. 깜짝 놀랐어. 어쩌면 기시감. 이렇게 다를 수 있지? 기시감. 그 뭔지 알아요? 그 저기 공천 못 받고 있을 때. 어떤 자리에도 가고 어떤 지역도 그렇게 쓰였다. 그래서 제가 대단하 보다.
그때도 겸손하게 당에서 다 결정해 포기해가지고. 주시는 대로 네. 성당에서 하겠다. 좀 똑같은 건데요. 시키면 한다. 아니 그때 종로에서 목숨 걸었는데 맞아. 안 돼가지고 어디든 보내만 주시면 아니 그래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비하인드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때 한번 충격받아가지고 한 주 쉬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였고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이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 현역 의원 2명과 경선한 김현이나 그냥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가니까 경선시키는 갑자기 친명에서 비명이 된 최민이나 다 이해합니다. 말씀해보세요. 그래도 너무 다 했어요. 아니야. 그래도 한번 너무 수세 먼저 몰려있어, 지금. 손은 들진 않으나 시켜주면 열심히 하겠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강추입니다. 이미. 그냥 선당후사. 강추. 강추는 춤이에요. 전 두 분에게 또 가방위원장 강추입니다. 두 분이 이제 근데 두 분은 어떻게 가방에 위원장 앉아서 줄일 수는 간사는 각자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 연장자라고 지난번에 정리했잖아요. 아 근데 연장자. 오늘 이분 참 최민희 의원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박찬대 원내대표 후보가 5월 3일날 찬반 투표를 한대요. 꽉 찬 데를 해달라고 자리를 꽉 채워달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이로 하는 선례를 깨겠다. 깨겠다. 네, 이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노리고 있는 아니, 저는 뭐 아니 근데 언제든 그 자리에 가방위원장 양보. 아니 그 자리에 이제 여성 당선인들이 이제 모이는 거였거든요. 이재정 여성위원장이 소집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여성위원장을 30%를 국회직을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해야 된다. 위원장으로 네, 해야 그 된다. 얘기를 했고 박찬대 의원이 본인이 꽉 채우면은 약속 지키겠다. 근데 그거를 보완을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공개를 해버렸네. 야, 어떡하죠? 어떡하지? 그러면 꽝입니다. 보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는 사실은 추미애 그 의원님도 얘기하셨어요. 나이 순으로 하면 내가 무조건 국회의장 돼야 되는 건데 이번에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근데 우원식 의원이 나이는 더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선수가. 아니, 나이하고 선수를 이제 따지면 맞습니다. 안 돼. 네. 육선이잖아. 육선의 최고령.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그래는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보통 그러면은 저런 나이 차이 얼마 안 나. 얼굴로 보면 아니 실제로도 큰일 났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아이 뭐 위아래 10년이면 뭐 같이 늙어가는 차이.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는 중요한 이유는 이유는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무슨 전현희 위원이 전시라서 지금 마음 상했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야무지게 해야 되니까. 그럼요. 타협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럼요. 그리고 협치는 하되 그 굴종적인 타협은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강추합니다. 또 강추미애라니까요. 자 그러면 어쨌든 최애합니다. 그래 최애. 일단 전현희 당선자와 최민희 당선자는 열심히 지금 본인들이 등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김현 당선자는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우리 그 고민정 언론대책 언론탄압대책위원회 간담회. 네 그 간담회 좀 늦게 갔는데 그 전에 이제 오마이TV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그런 방송 장악의 그런 거를 같이 한번 토론해 보자 그래서 거기서 1시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미디어 그 여러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영 방송 무력화를 위한 게 어디까지 가는지 이제 토론회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를 나온 지 8개월 됐는데 그 사이에 명함 돌리고 선거운동하는 여 까맣게 있었던 게 다시 이제 머릿속으로 복구가 되면서 이 3년의 시기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또는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이제 미래의 보좌진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다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에 대해서 다 보관을 짜놓고 법안 발의도 그렇죠. 준비하고 하고 있고요. 계시군요. 네. 아, 진짜 시간도 별로 없고 그동안 많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으실 텐데. 우리 쉬면 안 돼요. 아 그런 그래요? 게 어딨어요. 이게 제가 오늘 그
그 간담회 자리에 가서 최민희 가니까 김현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간담회 제가 나오니까 김현 의원이 와서 제가 제일 먼저 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있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180석 줬는데 아무것도 못해서 정권 교체 당한 거 아니냐. 네네. 그런데 이번 총선이 윤석열 심판임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 목숨값이다 이게. 보세요. 목숨 걸고 단식했죠. 그렇죠. 또 체포동의안 가결돼 갖고 사법적으로 그 지팡이 짚고 들어가서 기적적으로 소생했죠. 사법적으로. 네. 그리고 실제로 칼침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테러 좌절하지 당해서. 예,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혁신 공천 해낸 결과로 180석 그러니까 한 번 더 줄게 이렇게 된 건데 대충 했다가는 저는 국민들이 저희를 버릴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지금도 총선 때 우리가 왜 뽑아줬는지 잊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그럼요. 하거든요. 예. 그거는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 예. 그런 의미에서 세 분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놓입니다. 그런데 스틸 어웨이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희 누님 이건 이제 전현희 누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현이가 아니라 현희 오늘은 누님. 제 성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법사위원장 가시면 거기 혹시 이 나경원 의원이 갈지도 모르니까 좀 잘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잘해주세요. 무슨 뜻인가요? 아니 잘할 것 같다는 뜻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잘해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잘 눌러달라고. 잘 제압해달라고. 잘 제압하달라고. 좀 지그시.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아니 충격 받았어요 지금. 전시 때문에. 네. 저도 최 씨가 좀 그러지 충격이에요. 마세요. 왜 그래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푸나님이 한 걸 제가. 네. 어쨌든 우리 또 푸나님이 참 그런 쌀데기 없는 농담을 해가지고 우리 또 재밌게 해주네요. 자, 지금까지 충격에 빠져 있는 이 두 분은 저기 일단 좀 계시라고 하고 김현 당선자님에게 과방위 재선이지만 과방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민희 의원이 거론되지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 거론됐어요. 조선일보가 썼어요. 그래요? 네. 오, 제가 그 그 얘기하려고 기사 그러는 거야. 봤다고요. 네. 최민희, 김현희 과방위원장으로 거론된다고 안 고쳐서 썼는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때 뒷부분을 안 읽으셔서 자꾸 이래. 뒷부분이 그렇게 될 경우 그 국민의힘에 극렬한 저항이 예상된다 이런 요지예요. 요지가. 좋은 거네요.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기사를 냈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 두 그렇죠. 사람을 절대. 조선일보에서 써주면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럼 조선일보 말 듣고 안 할 거냐 뭐 이건 아니죠.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하겠다. 조선일보 아니 저는 안 해요. 뭐를 위원장. 과방위원장 안 하고 간사한다는 얘기고. 아니 간사도 안 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왜 또 갑자기? 저는 그냥 평위원으로. 그러니까 과방위는 가긴 갈 건데. 예, 가방이 가는데 저희는 위원으로. 과방위는 정해져 있어요. 여기 그래요? 보세요. 조선일보에. 네, 읽어주세요. 자, 제가 여기 읽어드립니다. 17개 상임위원장 독식 노리는 야 초강경 라인업 예고 사진이 4명 올라왔습니다. 이현주, 전현희, 김현, 최민희. 좋다. 좋아해. 좋다. 못 봤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과방위 행위 유력한 김현, 최문희 이건 다른 건데. 됐어요. 내가 이거 정리할게요. 아닌데 어쨌든 위원장에 거론이 되고 있다 둘이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에 났었던 거 맞아요. 네. 자,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재기능을 못하고 있을 뿐더러 지금 대한민국의 이 언론 상황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상황을 정말 어떻게든 좀 제대로 좀 돌려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일 잘 싸우고 가서 제대로 좀 해줄 사람들이 누구냐 당연히 이제 최민희 의원하고 우리 김현 의원을 꼽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한테 그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번에는 제대로 좀 가서 좀 이 엉터리 같은 상황을 조금 고쳐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혜택받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정권에서도. 관저에 계시죠, 그분이. 예. 네. 그런 분들이나 그분들과 같이 서로 그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에 있는 분들이 또 여기 좀 약간 미리 좀 겁을 내고 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하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사진. 네, 아유 좋습니다.
17개 상임위원장 독식 노리는 최민희 양. 의원님 왜 이렇게 웃고 있어요? 사진 되게 내가 예쁜 거 뽑았네. 보기에는 저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사진으로 이 기사를 쓴 사람들의 의도가 나오잖아요. 예쁜 사진을 뽑아서 올려주느냐 아니면은 이상한 사진 올려주느냐가 중요해요. 저기 이현주 의원 사진은 좀 제가 보기에 제일 조금 화난 표정이다. 슬플 것 같아요. 좀 예쁘게 웃는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좋은데 보세요. 전현희 의원님이나 최민희 의원님이나 김현 의원님은 지금 표정들이 조금 밝고 좀 미소를 짓고 있는 중인데 이현주 의원님 혼자 딴 데 쳐다보고 지금 좀 약간 심각해요. 그래서 저 언론사는 결국 이 3명을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저한테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무지막지한 이 언론 탄압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 좀 정말 꼭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물론 해보면 재판을 하면 당연히 이 방송사 징계도 엉터리였다는 게 다 밝혀지게 되고 결론 나오겠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고 힘든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정치 현안 얘기를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영수회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 분이 또 어떤 영수회담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지 좀 총평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총평해 주세요. 일단 저는 그 소통이 아니라 쇼통하는데 쇼통. 야당 대표를 들러리 세우려고 한 거다. 그리고 전혀 진정성 있는 소통 의지가 없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섹스피어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안 바뀐다고. 윤석열 대통령 본질 안 바뀝니다. 본인도 얘기하셨어요. 국정 방향이 옳다. 이 말은 뭐예요? 친일적 행태 계속하겠다는 거. 이념적 외교 행태 계속하겠다는 거. 일방적 부자 감세 계속하겠다는 거. 야당 탄압 계속하겠다는 거. 정적 죽이기 계속하겠다는 거. 그다음 민생 안 돌보겠다는 거. 그렇죠. 예. 등등 뭐 아내와 처가 지키기 계속하겠다는 거. 이거 안 바뀌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결정도 제가 보기에는 전화 불쑥한 장소가 어딘지 너무 궁금하죠. 저는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이재명 대표께 전화했는데 그 장소가 공공 업무 장소인지 뭐 어딘지 되게 궁금한 일인입니다. 그래서 불쑥 전화한 거잖아요. 네. 그랬지만 이재명 대표는 또 야당 대표로서 민심을 전할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시정 요구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톤을 세게 하지 않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조목조목 잘 얘기하고 온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문현답 이런 말도 있지만 네. 그 쇼통하려고 친 그물에 빠지지 않고 잘 할 말을 하고 온 이재명 대표가 그러나 앞으로 계속 소통은 없다. 협치 없다. 네. 이 선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 표정으로 끄떡끄떡하는 시점도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그래요? 끄떡끄떡할 시점이 아닌데서 끄떡끄떡했어요. 그래서 안 듣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현명하게 잘 대처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덫을 쳤고 촘촘하게 그물을 싹 걸어놨는데 걸리지 않았다. 오히려 15분 본인이 하고 싶은 또 정확하게 던지고 싶은 의제를 차분하게 잘 던지고 그것이 공개된 후에 실질적으로 아무리 그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도 결과 달콤한 과실은 이재명 대표나 이 민주당에서 혹은 이 야권이나 국민들이 얻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날고 싶은 닭 푸드득님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 화끈하게 싸워달라고 또 후원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오남호님 또 이미라님도 역시 회원으로서 또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최민희 의원님의 총평을 들어봤고요. 전현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통쾌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정기조 전환이라든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는 다 누구나 알았죠, 사실은.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이 영수회담을 악수하고 사진 찍어서 그걸로 성과라고 나는 야당 대표랑 소통했다. 만났다. 이걸 이제 성과로 내려고 한 그런 의도였을 거다고 이제 누구나 짐작을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영수회담을 사실 이제 제의를 한 것도 진정성이 있게 이걸 뭐 국민들께 사과하거나 뭐 이제 바뀌
이기겠다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냥 총선에서 엄청나게 이제 패배를 하고 그리고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23%가 이제 떨어지면서 폭락을 하면서 위기감을 느껴서 국려지책으로 한 그런 영수회담인데 그래서 이제 사진 찍고 그러면 지지율 좀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정말 뛰는 놈이에 나는 놈,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는 분이 계셔가지고 뛰내는 놈이 맞고 나는 분입니까? 나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 의제를 이제 제안을 해서 사실상 성과를 내려고 했지만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거부를 하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마.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입틀막하고 소통을 하지 않은 그야말로 불통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대통령한테 대놓고 15분간을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준 거잖아요. 펀치를 날렸다. 네, 기자들 질문도 안 들으려던 그런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그 찰나의 기지로 그 카메라 가지 말고 이거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15분간을 국민들의 야당 대표의 통한 생생한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속으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제 사실상 제대로 안 들으니까 그냥 끄덕끄덕하는 대목도 달랐을 텐데 아마 속으로는 아마 엄청나게 뭐 열불이 났달까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통쾌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놓고 듣고 사실상 심판을 받았던 그런 현장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장면만으로 이번에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완성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그 평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에 미리 나 이런 얘기 하겠다고 먼저 보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를 설마 그 앞에서 기자들이 있을 때 못 나가게 하고 그 앞에서 읽을까 이걸 몰랐던 거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답할 거는 미리 다 준비했다고 스스로 이제 자부심을 느꼈을 텐데 그걸 이렇게 공개하는 이 카메라 앞에서 딱 다 해버릴 줄은 몰라서 좀 당황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15분을 판단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쓴소리를 다 전달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는 비공개에 들어가서 이에 열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다 들어주고 85분간을 이제 그게 이제 왜 못 받느냐 뭐 이런 변명을 85분간 쏟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미 국민들은 그 모든 장면을 목격을 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통쾌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머리 정말 정치 천재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할 수밖에 없고 저는 꾀돌이다 머리 진짜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범한 주부가 나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아시안 플러스 3에서 나가 전화해 음성 지원 되지 않아요? 전화해 그래가지고 역시 이제 제가 못한 말을 저렇게 전화를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덥석 이제 날짜를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하려고 했는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한 거죠. 근데 우리 이재명 대표는 깨알같이 준비를 한 거고 여기는 건성건성 나온 거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종이 쪼가리도 없이 대통령이 있었고 여기서 A4 용지를 들고 읽을 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고 나가던 기자들을 세워놓고 이제 했는데 그럼 한 2, 3분 하겠지 했는데 또 막지도 못하고 18분이었어요 사실은. 15분이 아니라 처음에 기사가 18분으로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15분으로 하더라고요. 18분. 721, 18분이었어요. 근데 700여일에서 15분으로 이렇게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한번 그걸 음성을 다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대략 17.5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국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0분 20분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그랬는데 우리 720일이 걸렸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기사로는 700일 정도로 700여일 정도로 여일로. 바뀌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렇고 테이블이 되게 눈에 들어왔는데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렇게 네, 옆에 뭐 앉아 격이 계셔도. 없는 토론의 형태를 빌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그 남을 존중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지만 결국은 대통령 스스로도 스스로의 예우를 걷어찬 형태의 그러네요. 라운드 테이블이었다라는 게 이제 형식적인 거고, 내용적으로는 저는 그 한 대표의 이 일목요연한 거에 가장 첫 일성이 방송 탄압에 대한 지적과 말을 잘못하면 연행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이틀막 정권에 살고 있고, 또 어떤 특정 나라에서 우리의 이 독재화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한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네. 통일 문제, 평화 문제 얘기한 건데, 사실 이 방송 저희가 뭐 우리의 관심 분야고 전문 분야여서 그런 것도 있는데, 방송이 제대로 보도했으면 지금은 한 자릿수죠, 사실은. 방송이 검언 유착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평범한 주부로 미화되고 이런 것들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전히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야당 대표를 깔아뭉개는 영수회담을 할 수밖에 없었는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12개 의제를 만들어서 국민과의 대화, 실질적으로 제대로 한 영수회담이었다. 그래서 네. 정말 응원의 박수와 잘하셨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네. 김혜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라운드 테이블, 그게 기자들이 사진 찍은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제일 가운데 있어요. 저기 원래 김건희 여사가 주로 앉는 자리죠. 그래서 누가 봐도 그러네. 저는 그냥 대통령처럼 보여요. 지금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게다가 딱 태극기 앞에 앉아 계시니까. 네. 근데 방향이 저거는 이제 카메라 그래서 나가니까 앵글이 방향이. 저기 집중이 된 거고, 근데 또 이제 옆으로 저런 와서는 사진들이 주로 많이 많이 나왔어요. 저 사진을 많이 써요. 속보 낼 네, 때. 네. 네. 그래서 오호. 저는 뭐 언론사들이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일부러 저런 자리를 배치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리 설정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인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를 주는 사진이었고, 그리고 야, 디테일하다.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이제 축소해서 이렇게 뭔가 논의를 하는 걸 거부를 했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그걸 또 이재명 대표께서 대치기 한 거죠. 좋다. 그러면 의제 없이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15분간, 그러니까 의제와 상관없이 거의 13가지의 의제를 그냥 국민들이 지금 이제 가장 분노하는 지점을 다 거침없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 대통령실이 꼼수를 썼으나 그것을 다 대치기해서 네. 사실상 국민들의 속을 후련하게 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많은 평가들이 의제가 그냥 프리하다라는 점을 참 잘 이용했다. 예, 그리고 영수회담을 참 승자는 결국은 이재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차담회하는 그 아까 라운드 테이블 관련해서 사진 나온 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대통령 참 야박하다. 어떻게 차담회라더니 정말 물 한 잔 없이 차만 놔두고 물도 안 주냐. 다가가 없어. 과일도 없냐. 과일 한 조각 살 돈이 없다는 거냐. 뭐냐 이게 도대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대통령이나 정진석 실장이나 다 했던 얘기가 피의자랑 왜 만나냐 이런 태도였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해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아니하는 걸 만나준 진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대인배예요. 그리고 그 의제를 조율하려고 2번 만났잖아요. 근데 의제 조율하다가 갑자기 사실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재해병 거 받으면 이거는 다 의심하잖아요. 대통령이 아닐까?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대통령을 겨누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쪽의 그 실무팀들은 정상적으로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채 양명주 뭐 하나 변명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의제 협상을 하다가 안 하겠다고. 애기들도 아니고 이거는 애기가 싫어요. 요새는 애기들도 안 그런데요. 대범한데. 애기들도 그런데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 순간에 좋다. 의제 없이 그냥 만나겠다라는 결정. 그리고 아까 잘 받으셨어요, 그 그거를. 결정.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15분 얘기하기 전에 이제는 좀
비공개로 돌리려고 하니까 잠깐 그 장면 나가지 마시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 장면은 사실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지도자가 직접 기자들 나가지 마라 그러고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두 장면 그리고 저는 그 앞에 또 누군지 정치 천재다 그랬던 게 협상이 잘 안 될 때 의제 협상이 조국 대표 만났잖아요. 네. 그게 거기서부터 빌드업이 돼서 쭉 이어지는 그 과정이 제가 이거 누가 짰는지 정치 천재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라면서요. 본인이 직접 네. 짠 것으로.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네. 같이 한 2시간 그때 넘게 식사 저녁 하시면서 고량주도 연태고량주 드셨다고 6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자꾸 비싼 거 먹었다고 남들이 또 유언비어 퍼뜨리길래 아니다. 식당 이름은 안 말해주지만 고량주는 6만 원짜리 연태고량주 그게 제일 쌌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정치 천재 잘 하셨다 이런 얘기. 총평은 지금 다 세 분이 되게 후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또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경청하겠다고 그러는데 혼자서 85분이나 떠드는 것을 그냥 듣고만 있었냐. 거기 좀 제지 좀 하고 대답도 좀 끌어내고 뭔가 실질적으로 좀 얻으면 더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그러니까 어떻게 이유를 알 생각하세요? 것 같아요. 왜요? 뭐. 말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그렇게 한 거잖아요. 거는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는 뭐 최혜병이 어떻게 조끼도 안 입고 그 안전 그 장비 하나도 없이 그 불어난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럴저럴하다고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마구 했기 때문에 저는 대화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사실 이채 양명주 하나하나를 가지고 대화를 하려면 그 각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하려면. 예.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딱 뾰록 난 게 이거예요.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독서죠. 어떻게 조사위원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넣어놓느냐. 그래서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인 문제를 빼고 나면 나는 반대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세월호나 뭐 이런 특별법과 거의 다 똑같은 구조였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조사위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없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냥 의뢰만 검사에게 해달라고 의뢰만 하는 그런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좀 모르고 반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성급하게 얘기 나온 거 아니었냐 이런 얘기까지 또 하더라고요. 그것도 몰랐잖아요.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조사한 그 방송사가 그 방송 관련된 재판에서 다 뭐 대부분 이긴 다 거. 이겼잖아요. 네. 7개. 네, 예. 그거를 이재명 대표께서 가서 네. 얘기를 말씀하셨다고 네. 그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전혀 있는 모르고 것 있어요. 같다. 그거를. 이게 저는 이런 부분이 다 잘못 보고 받은 게 아닌가. 보고를 했으나 안 읽었죠. 그리고 아니 한 근데 시간 이 독서 조항은 왜곡해서 보고한 것이 네. 아닐까. 근데 1시간 예전에 지금 상황이 아니라 예전에 그 모셨던 분이 어느 신문에서 기고를 했었던 게 있잖아요. 아 맞아요. 1시간 네. 대화를 59분 나누면 얘기. 55분을 59분. 59분 얘기한다 그랬나요? 55분 뭐 하여튼 1분 숨 쉴 동안에 이제 딱 한마디 하는 거잖아요. 그 대화법이라면 막 얘기하면 잠깐 이렇게 할 때 이제 한 사람이 뛰는 건데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딱 그런 거죠. 그보다 네. 영화네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 85대 15였다가 8대 2 정도라고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잘 끼어든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떠먹는 산삼 지금보다 훨씬 쾌알고 많은 것 같아요. 떠먹는 산삼 쾌알고님께서 떠먹는 산삼 쾌알고 좀 드시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한번 드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85분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워낙 그 말하는 의지가 강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은 좀 디테일한 면에서 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걸 지적해서 뭘 하기에는 조금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중간에 뭔가 이쪽에서 선을 긋거나 제지하려거나 뭐 하면 이 당신 때문에 이 회담
망했어, 뭐 내지는 뭐 파토냈어, 뭐 이런 또 비난을 역으로 상대방이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잘 참았다, 뭐 이랬던. 그래서 저는 그런 있어요. 비판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늘 우리가 하는 말에 모순이 있다고 느끼는 게 네. 모든 언론이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바꿀 의지가 없다. 네. 그런데 만난다. 네. 그러니까 별로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논조로 썼어요. 써놓고는 사실 언론도 기습을 당한 거죠. 15분 이재명 대표의 15분인지 17.5분인지 18분인지 그 정말 그 의제 설정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 사실 언론도 허를 찌른 거죠. 나가려고 했잖아요, 기자들도. 나가라고 했어요. 예, 나가라고 하면 나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못 나가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전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를 찔리면서 저는 그 비공개 회의에서 85대 15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는 언론이 하는 거는 그 이후에 수석들이 나와서 혹은 누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대서득필해서 협치에 물꼬가 텄다는 되지도 않는 거 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자, 쓴소리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면전에서 듣는 거는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15분씩이나. 예, 15분씩이나 그래서 표정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다. 끼어들지도 못하고 반박도 하지 그렇죠. 못하고 그냥 그 언론이 자리에서 있으니까 점잖게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다 면전에서 정말 듣기 싫은 그런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 정말 표정이 의미가 진짜 리얼합니다. 있다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저 생각합니다. 표정이 엄청난데 아까 그 이재명 대표가 가운데 있고 나머지 분들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렇게 양쪽 옆에 앉아 있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고 아까 전현희 의원님께서 탁 찔러가지고 이게 태극기 바로 앞에 계신 물론 이제 각도 때문이겠지만 저 사진이 참 많이 돌아다니더라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마음 들보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어떤 부인이 센터에 맨날 앉아있던 게 습관이 돼서 센터 자리는 본인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아까 지금 거기는 갑자기. 주로 여사님이 앉는 자리잖아요. 외국 정상 왔을 때 그것도 역시 앵글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네. 꼭 그런 사진만 나와서 네. 이런 이게- 얘기도 합니다. 풍경님이 그거 별거 아니고 15분이 중요한데요. 그럼 15분 동안 이재명 대표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12가지 의제를 다 다뤘죠. 그러니까 민생- 비공개에서 아니요. 아니요 공개돼 아, 우리 15분 앞에 때. 그 15분 때. 예. 그건 모릅니다. 제 말은 이제 그 비공개 비공개 때 때는 뭘 했을까?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비공개 때는 질문을 했죠, 사실은. 15분 동안 이제 국민의 요구 사항을 전달을 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받지 못한다. 그 일종의 변명 뭐 이런 것을 85분간 쏟아낸 거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하나씩 짧게 이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용산의 뭐 유래나 이런 것부터 설명하면서 이제 쭉 답변을 하는 과정이 조금 길었던 것으로 지금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본인이 있는 최민희 의원은 본인 입으로는 차마 말 못한 거를 김한 의원님이 대신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평범한 가정주부 얘기에 대해서 나가. 전화해. 되게 고마워하셨습니다. 네, 제가 대신 음성 전달해 지원 안 돼요. 저. 어쨌든 중요한 건 FA에서 돼요. 돼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모든 의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다 거부한 거다. 네. 25만 원 지원금도 거부했고 최상병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었었고 국민의힘에 물어봤대요. 왜 그 비공개 간담회 때 이 15분 동안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않았고 특히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말이 없었습니까? 물었더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답은 이거네요. 아니 안 꺼내니까 야당 대표가 비공개 때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안 말하니까 우리는 뭐 굳이 말할 필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불편하다 이건가요? 그럼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답답했다라고 압축적으로 설명을 한 거니까. 그 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그렇죠. 모두 발언에서 누군가 꺼내면 그럼 네. 비공개 회의에선 모두 발언에 대한 논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쭉 본인의 주장만 얘기를 하고 다 거절 하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총리 얘기를 좀 할 줄 알았다. 근데 그걸 안 왜요? 꺼내서 이동훈 수석이 특히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분이 그러니까 일을 안 해본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인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전부 인사로 갑니다. 뒤덮여요, 언론이. 그거에 빠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박영선 님 유임 총리설 총리.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그런 거에 넘어갈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취지 이게 발언을 함정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건 함정이라고 파는데 그게 제가 이번에 뭔가 전설의 고향이 생각나는 이상한 이 상황에 대하여 이거를 연막탄이라고 뿌리고 이거를 공작이라고 하는지 기획이라고 하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박영선 양정철 설은 그건 완전 그냥 전설의 고향 보면 이제 구미호가 이렇게 꼬리를 착 흔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혼미해지는 그런 장면처럼 네네. 연막탄이다. 드라이아이스를 쫙 네, 흡가하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영선 국회의장, 국무총리 그 찬반 투표면 나 앞장서서 반대 운동을 하겠다고. 아니 그러면 참 제가 신기한 게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거기 이재명 넘어가신 대표. 그분도 있잖아요. 누구요? 협치 갖고 오면은 그러니까 귀국도 하시고 막 갑자기 막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분 답답하다. 답답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본인이 뭘 하는지 모른다. 그 본인이 뭘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네. 총선에서 다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홍보수석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정말 주객이 전도됐다 생각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의한 제의했고. 이유는 지지율이 폭락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하고 싶은 그런 국려지책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총리가 사의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총리 지명을 해야 되는데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은 총리의 임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영수회담을 통해서 총리를 지명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좀 협조를 해달라 이 얘기를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를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 정말 집권 여당과 또 대통령실에 책임을 모르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좀 주객이 전도된 그런 저는 발언이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듭니다. 생각하냐면 이분들은 국무총리 자리가 너무 큰 권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려고 좀 빨리 뽑아야죠. 그러니까 너무 큰 자리예요. 그래서 야당 쪽 인사에게 국무총리를 주겠다는 이 시혜적 생각만으로 시혜적. 만으로 감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 같아요. 내구조가 우리랑 완전히 왕이니까.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대통령이나 그 홍보수석이라고 보면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점잖게 우리가 주객 전도고 본말 전도라고 말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짓이잖아요. 그 발상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박영선이 어떠냐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불쑥 전화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네 협조하겠습니다. 이러는 대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의제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그렇죠. 자,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야당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영수회담 이후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 요게 지금 저 관심사고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좀 기대했던 게 최상병 특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번 21대선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랬는데 오늘 좀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은 5월 2일 날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기를 희망했는데 그건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 거부한 듯 안 한 듯 지금 그런 상태이고. 김진표 의장은 또 게다가 5월 3일부터 18일까지는 또 해외 여행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행이 아니고 10차 미타 국회의장 회의 가신다. 거기 참석하시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한다. 방문국은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다. 방문단은 홍영표 의원, 윤재옥 의원, 김성원 의원, 배현진 의원, 그리고 홍익표, 박용진 의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거는 본회의가 지금 제대로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아니 의원들이 응. 김주표 의장님 나가시지 말고
사회권을 그래요. 행사하셔야 된다라고. 아니면 부의장한테로 넘기든지. 부의장이 김영주 아이고 뭐니 큰일 났네. 아무것도 안 되네. 두 그러면. 분 다 국힘이죠. 둘 다 안 문제는 둘다 안 의장이 되는데 넘길 그럼. 수가 네. 없어요. 그럼 안 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시지 민주당이 말라고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독자적으로 못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못하죠. 의장 한 의장단이 번밖에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안 하고 그냥 김진표 의장은 끝까지 이렇게 그냥 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좀 기다려 보죠. 좀 뭐. 기다려 봐야죠. 아, 또 다른 보관이 아니 있어요? 거기 보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들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내일밖에 없어요. 뭐 오늘 내일 정치권은 몇 시간 만에도 밤새 역사를 안녕하세요. 만듭니다. 네. 김진표 의장님이 이렇게 행동할수록 다음 국회의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반사이기? 흐름이고 이게 운명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그 의원들도 최강 최강으로 가게 됩니다. 강추한다. 그렇게 되죠. 말들을 아끼네 이분들이. 아니 저의 최애 배우가 네. 덴젤 워싱턴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퀄라이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이퀄라이저 1, 2, 3. 다 봤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죠? 네, 재밌는데 네. 또 대 말고는 하지 마요. 아니 대 재밌는데 3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1, 2편도 다 1, 2편은 재밌어요. 다 너무 그렇고 1, 날짜가 언제예요? 국회의장 뽑는 날짜가? 아직 안 정해져 5월 있어요. 20일 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20일경.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의 결과를 놓고도 대통령의 등 위에서 머리 위에서 누군가가 정말 째려보고 노려보는 모습을 상상하듯이 또 김진표 의장의 이런 헛발질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뽑아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들을 갖게 하는 초재선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너무 보여집니다. 답답해요, 솔직히. 김진표 의장님이 이거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가 온 법안이잖아요, 특히. 그러면은 좀 책임감을 더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지금 본회의를 열지 않고 그 해외 출장 가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네. 진짜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게 않았으면?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네.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요, 강하게. 예. 윤 주방장님께서 술 마시고 격노하기가 취미이고 김치찌개 끓이기가 특기이시고 학교에서 졸업 안 하기가 장래희망이신 그분을 위해서 제가 후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모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강한 국회 사실 너무 그동안에 행정권이 입법권은 너무 압박하고 제대로 못하게 만든 방해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2대 국회는 좀 다른 모습이기를 그래서 정치적 효능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저희가 좀 진정으로 원하고 강력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5월 20일 날 경에 국회의장 뽑는 것을 필두로 해서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 국회 일정들이 조금 대강 잡혀 있는 것들이 있나요? 굵직굵직한 것들이. 일단 5월 31일 개원한다는 것. 원래 네. 6월 1일인데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5월 30일 금요일 날 개원한다는 개원한다. 것. 이게 네. 이제 기준이 되죠. 네. 그 길거리에서 만나면 저보고 왜 길거리에 있느냐, 국회 가서 일하라 그러는데 5월 31일까지 저희는 국회의원 당선자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려드리고요. 그게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5월 3일 날 원내대표가 뽑히면 상임위 배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상임위에 이렇게 배정이 되면 일단 원내대표가 될 분에게 뜻을 다 표명하죠, 되게. 나는 과방위에 간다. 꽉찬대라는 그분에게. 예, 나는 법사위에 간다. 네, 이렇게 네. 표명하고 그래서 구성이 돼요. 네, 원이. 네, 네. 그러고 나면 각자 아마 지금부터 법안들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6월 1일, 2일, 3일, 6월 3일이 되면 각자 준비한 법안을 그 최소한의 그 국회 절차가 있어요. 그 법 자꾸 해주는데 거기 이름이 뭐지? 법제심사처. 법제심사처. 심사처. 네. 법안. 자꾸 수정. 자꾸 수정해줍니다. 그럼 그 절차 밟아서 이제 국회의원들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준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국회의장은 5월 20일 경으로밖에 정할 수가 없죠. 아직.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도 국회 원내대표를 박찬대 의원 한 분만 지금 나가시는 건가요? 찬반 투표. 찬반 투표로? 예, 제적의 가반 이상.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찬반 투표하죠. 한 명밖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왜 한 출마를 명만 안 나오시는 했어요. 거냐 말이에요. 그거야 다 불출마했으니까요. 불출마했으니까. 아, 다른 분들은 다 고사하셨어요? 대세다 아니 서영교 생각을 하고 의원은 하신 것 최고위원 같아요. 임기가 8월이니까 2명이 간두면 안 된다. 임기 채우겠다 그래서 그만뒀고 그리고 출사표를 던졌던 그러니까 내고 상태였던 거고.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그러면은 아프셔서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김민석 된 거예요? 의원요? 지금은 지금은 나오실 아니다. 거로 사실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때가 본 거고 아니다. 서영교 의원이 만약에 박찬대 의원보다 먼저 최고위를 사퇴하고 원내대표 출마를 해버렸으면 박찬대 의원이 나오기가 힘들죠. 선우가 바뀌었으면. 이게 좌고우면하다가 시기를 놓친 분도 계시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원래 5월 3일 날 같은 날 뽑기로 네, 했는데 네, 5월 9일로 연기했습니다. 그 왜요? 이유는 네. 당 내외의 반발이 심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우는 박찬대 의원이 친명이에요. 굳이 따진다면. 그렇죠. 근데 신망이 있죠. 사람이 원만하고 그리고 부지런하니까. 그리고 투쟁력도 있으신 거예요. 투쟁력도 네.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긴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긴 팀에 예를 들면 친명이라도 이긴 팀에서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친윤은 패배한 팀이잖아요. 근데 친윤 핵심 중에 핵심. 지도부였던 이철규 의원이 나간다니까 내부의 반발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철규 의원도 사실 공식적인 선언을 안 했어요. 출마 선언을. 하마평만 막 오르내렸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5월 9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되는 걸 기정사실화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분은. 어쨌든 내부 반대가 있으면 뭐 다른 대안이 있어요? 그건 모르죠. 뭐 우리가 내할 바 아니죠. 뭐. 남의 당이니까. 네, 별 근데 이철규 관심이-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 그러면 박찬대 의원하고 이제 서로 파트너가 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랬을 경우에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기죠. 박찬대가 얘기죠. 네, 그거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철규 박꽉 찬데 제가 알기로는 박찬대 의원은 상당히 그 독립 후손입니다. 독립운동. 그래요? 네. 그건 내가 몰랐고 의리가 있으시고 네, 되게 사람들한테 푸근하게 정말 의리 있게 네. 정 있게 논리와 감성을 같이 두루 갖추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이번에 잘 하실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당대표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당대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추대가 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나오니까 이나 연대 뭐 이런 얘기 나왔었다가 나경원 의원이 아유 아니라고 펄쩍 뛰셨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내가 당대표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나가봤자 나한테 득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철규 의원이랑 한 묶음으로 묶이는 그 게 자체가 싫을 싫다?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은 찐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나홀로?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 엮이는 게 연대하는 그런 모양새로 나이 연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조합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죠. 진짜 나 홀로 그래서 좀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뭐 차후에 이제 그런 걸 모색을 해야 본인의 정치 생명이 좀 더 유리해지는 거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또 가장 찐윤이라는 이철규 의원이랑 엮이면은 불리해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같이 빨려 들어가서 물에 빠질 필요가 없다. 네, 그렇죠. 네. 그 분리 유분리 이 표현이 정확히 뭐냐면요. 네. 지금 한번 국민의힘의 대표가 바뀌는 과정을 보세요. 윤심에 따라 사람이 자꾸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뀐 사람이 다 죽었. 그렇죠. 다 일시 쫓겨나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가장 아킬레스건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지지율이 떨어져 있고 네. 그다음에 아내와 처가 지키기로 거의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지금 물망에 오른 거 원내대표에 그 이유도 뭡니까? 친윤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경원 지금 이렇게 제기하고서 노리는 건 결국 대권일 텐데
대권으로 가려면 여권의 법칙은 대통령과의 차별화잖아요. 그런데 이철규 의원하고 엮여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좋을 게 없죠. 그래요? 대권까지 당연하죠. 그러면 민주당은 당대표가 누굽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로 모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접근할 때 이재명이냐 아니냐, 뭐 과거에 그런 대표가 있냐 없냐 이렇게 접근하면 그건 너무 여의도 문법이에요. 네. 이건 정확히 그러면 왜 민심이 특히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요구하는가 그 이유를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당대표는 지지 당원들도 원하고 지지 이재명 당원들이 대표를 원하고 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모르겠고. 본인은 어쨌든 몇 달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왜 그런가? 네, 왜 그래요? 그건 뭐냐? 이해찬 대표가 180석을 만들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높았고 그때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낙연 대표가 대표를 맡으면서 엄중하다가 이게 죽도 밥도 아닌 이상한 상태에서 지지율만 파먹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권 교체 당했어요. 네. 지금 우리 지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 장면입니다. 지금 그나마 그 정권 심판론과 이재명이 있으니까 일 좀 하겠지. 그래서 국민이 기회를 주셨는데 또 이낙연 180석 때처럼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지? 개혁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만큼 개혁을 확실하게 할 만한 사람이 우리 눈엔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만큼 개혁을 할 수 있어. 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에서 경쟁하면 돼요. 저는 이 과정에서 사실 원내대표 과정에서도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대세가 형성돼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어라는 사람이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좀 나와주길 된다. 바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좀 아쉬웠고요. 네. 근데 당대표는 또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의 그 물음, 이재명 말고 누가 이 108석의 효능감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있어? 거꾸로 이렇게 묻고 있기도 한 거거든요. 네. 우리는 이재명밖에 안 보여. 여기 있어. 이 사람 있어요. 이렇게 네. 내걸고 본격적인 경쟁을 해보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18770629 이 번호가 무슨 번호인지 아시죠? 새날 멤버십 가입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18770629 수화기 드시고 18770629 전화하셔서 회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윤 주방장님 또 한 번 후원해 주셨고 박현탕님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박현탕님 반갑습니다. 어디 5만 원 어디? 냈습니다. 네, 그렇게 이분들이 오매불망 선생님 무슨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이렇게 원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자, 어쨌든 이게 전부 다 김현 의원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제로 또 새날 애청자분들과 또 노영희 TV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그래요? 노영희 네. TV랑 같이 보고 있어요? 네, 노영희 TV도 오늘부터 같이 동기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송출할까? 찾아주셨고요. 저도 현금 TV 최민희 있는데 TV도 송출 같이 네네, 할 같이 거예요? 해도 된답니다. 460명밖에 안 돼요. 네, 같이 해주세요 다. 전현희 TV는 없어요? 있습니다. 같이 하죠. 세 분 다 뭐. 우리 그냥 4명 다 같이 하는 걸로. 다음 주에는 그럼 네. 같이 그렇게 한번 네, 한번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부터는 8시 40분, 화요일 날 8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로 저희가 방송 시간 조금 당겼습니다. 그 전에 10시부터 9시부터 10시까지로 했었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당겼으니까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너무 멀리서 또 오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끝나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아니요 네. 아직 9시 49분이 지난번에 우리 10시 10분 넘어서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건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 잘 맞추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벌써 10,000분 이상이 1분 더 하면 박현탁님이 5만 원 더 낼 수도 있는데. 지금 9시 50분이고요. 벌써 10,000명 넘는 분들이 오랫동안 동접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시간 깜짝 조금 놀랐어요. 땡겨서 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건 아닌 거. 그거랑 아니, 무슨 그건가? 관계가 있어? 겹치는 어쨌든 게 있어요, 이랬건 저랬건 사람은. 좋습니다. 네. 많이 오셔서. 어쨌든 새날에 이 4월의 봄을 좋아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안정적으로 이 애청자층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 네, 그게 다 노영희 변호사님 그 멋진 사회 덕분입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세 분이 다 국회의원 당선자 박현탁 세 씨 분이 어떻게 덕분인가? 계시겠어요? 이게 저는 정말 크다.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주 그건 만날 푸나의 수 힘.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새날 구독자 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만났고 체감을 다 하잖아요. 도와주셨죠. 예. 그 또 만나면 그럽니다. 우리가 시청하고 있으니까 잘하십시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저희는. 100만 빨리 해주십시오. 100만. 99.1만입니다. 아, 저 어, 벌써. 오늘 꼭 2명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네. 2명 구독시키겠습니다, 아, 오늘. 네. 여러분 그럼 구독, 직접 좋아요 많이 하셨어요?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구독. 우리 이미 다 우리 구독자들이 저 저도 밖에 있는 구독했습니다. 유기준님 빨리 구독하세요. 아, 이원호님 빨리 구독하세요. 아 진짜 너무해요. 오늘 멋지네. 네. 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잊지 마시고 8시 40분부터 시작하니까 8시 39분부터 와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뭐 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없습니다. 네, 없으시죠? 아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하나. 뭐요? 최전 노김으로요. 끝까지 하시네. 새날의 전현희, 최민희, 김현, 노영인데요. 이거 순서 바꿔야 돼요. 최민희, 전현희, 노영이, 김현으로 바꿔주세요. 어머나, 네. 어머나, 이런 와중에 코코코님이 190석 목 다 챙기세요. 법사위 운영이 가방이 이러면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와, 여러분 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분에 대해서. 네, 좋아요. 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까지 많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니까 힘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가 또 더 활기찬 얘기로 정말 생생한 국회 소식 전해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을 앞으로 좀 꾸며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끝까지.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